한국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패권에서 다시 한번 판을 흔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첨단 GPU인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AI 기반 전투체계 고도화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해왔던 한국이 이번 엔비디아와의 대형 협약을 통해 속도전으로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을 현실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10월 31일 젠슨 황 CEO가 한국 방문 중 발표된 26만 대 이상의 최신 GPU 공급 계획은 단지 반도체 수량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구축해온 토대 위의 지능형 전환의 문을 활짝 연다는 신호탄입니다. 먼저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26만 대 이상 GPU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중 정부 인프라의 약 5만 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각 기업에도 5만 대 규모가 배정된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 팩토리,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연계라는 구체적 활용 영역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이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 약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약 50%대 점유율을 보유해왔다는 점은 이 전환이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 레벨임을 말해줍니다. 그럼 이번 GPU 공급이 방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무기체계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일까요? 이 선언이 한국 방위산업에 주는 의미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의 설계나 시뮬레이션은 해외 슈퍼컴퓨터나 외국 GPU 칩의 상당 부분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GPU 인프라가 한국 내에서 대량 확보되면 예컨대 고성능 메모리와 AI 연산이 결합된 자율무기의 제어와 전자전 대응, 그리고 군지분용 드론 등의 체계 고도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순환 가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GPU 공급 계약의 본질은 한국이 AI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AI를 생산하고 무장하는 나라로 변모한다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는 현존 최고 수준의 병렬 연산 장치로 한 개의 칩이 초당 20페타플롭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GPU 26만 장은 총합 약 웩사플롭스에 달하는 연산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차량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소가 아닙니다. 차량, 로봇, 드론이 하나의 통합 AI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피지컬 AI 전장훈련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용 병렬 연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GPU가 약 5만 장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차량 제어뿐 아니라 로봇의 모션 예측, 군용 UGV의 지형 인식, 무인 수송체의 장애물 회피 학습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산에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의 천궁2 방공 체계나 LIGNX1의 IRST는 방대한 탐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연산 자원이 부족해 시뮬레이션을 외주로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웩사플롭스급 AI 팩토리 인프라가 완성되면 국산 기술로 탐지와 식별하는 AI를 국내 GPU 서버에서 자체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술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장 AI 주권 확보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AI 팩토리의 수혜는 카이 등 항공 분야에서도 이어집니다. KF-21보라매의 A사 레이더 시뮬레이션, IRST 저고에선 탐색 알고리즘, 전자전 AI 신호 분석 등은 기존의 GPU 병렬 연산이 절실했던 영역이었습니다. AI 팩토리의 국가 클러스터에 접속함으로써 카이는 자체 레이더 시뮬레이터 훈련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국산 항전 장비 자립률을 급격히 끌어올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KF-21의 소프트웨어 테스트 중 약 40%는 외주 서버에서 돌아갔지만 이제 그 전량이 국내에서 가능해지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HBM4 메모리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6TB/s급 대역폭을 지원하며 블랙웰 GPU의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게 만듭니다. 이 국산 APBM4는 AI 팩토리뿐만 아니라 국방 시뮬레이터, 탄도 궤적 분석, 전자전 신호 처리 시스템 등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소재 산업 핵심 자산입니다.
즉 AI 팩토리는 반도체, 연산 국방까지 직결되는 한 줄기 사이클을 한국이 직접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조차 분리된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 AI랩 또는 닛산의 로보틱스 연구소는 GPU 자체 생산 역량이 없고 주로 엔비디아나 AMD 칩을 소규모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한국처럼 칩을 만들고 그걸 AI로 훈련시키고 결과물을 다시 산업에 반영하는 완전 내순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GPU 팩토리는 국방에 보이지 않는 두뇌를 만드는 곳이 될 겁니다. AI가 전장을 시뮬레이션하고 전투 상황을 재현하며 수백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조합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K-디펜스 시뮬레이션 센터의 최대 연산 속도는 약 12페타플롭스 수준인데 AI 팩토리가 완성되면 그 400배 이상의 연산 속도를 갖춘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즉 K2 전차의 APS 알고리즘이나 KDDX 함정의 레이더 패턴 분석을 AI가 학습하고 실전처럼 적응하는 시스템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AI 방산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글로벌 3위권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세계 1위 위권이 주로 미국과 중국이라면 한국은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유일한 국가로서 그 뒤를 바짝 뒤쫓을 위치에 섰습니다. 더구나 이번 발표는 수량을 통한 권력의 이동이기도 합니다. GPU 26만 대라는 수치는 기술 패권에서 연산력 연합에 참여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방과 산업기술의 복합적 고도화를 가능케 합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인프라와 생태계의 핵심 무대로 본다는 제목이 나왔고 한국 정부도 5만 대 이상의 GPU를 주권형 AI 인프라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IT 산업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한국 산업 특유의 현장 제조력과 대량 생산 기술은 AI 시대에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찍어내듯 융합형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협약이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지능형 방산왕국으로 한국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국가든 메모리를 잘 만들 수는 있지만 메모리를 만들면서 그 위에서 AI 연산이 돌아가고 다시 그 데이터를 이용해 설계와 양산을 자동화하는 순환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그 생태계를 이미 갖춰왔고 이번에 그것을 확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지능형 시스템 강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의미도 큽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기술 패권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틈새에서 신뢰 가능한 기술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미국과 중국 양축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젠슨 황기, 한국을 매니어팩처링 인텔리전스의 거점이라 표현한 것 또한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단순 산업 수준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근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하는 26만 대 이상의 GPU는 단지 연산장치가 아니라 전장의 지능화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 연산력이 국방무기체계의 지능화, 자율화, 실시간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다음 방위산업사에서 미리 칸을 차지했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다음은 25년 3월 22일 중국 AI 조종사 영상입니다. 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조종사가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의 공중전 결과를 공개한 것은 결국 그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력이 미국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것을 선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AI 기술을 접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에겐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현실은 중국 전투기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AI 기술을 발전시켜 자국 전력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국은 고사하고 중국은 한국조차 상대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4.5세대에 머물러 있는 KF-2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중국의 항공기술력이 한 발 더 앞서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전투기 분야의 AI 기술력에선 한국이 중국에 뒤지지 않으며 중국이 자신들의 AI 기술만 믿고 공중전을 걸어온다면 역으로 한국의 FA-50이 중국의 AI 조종사를 일방적으로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공중전을 변화시킬 AI 조종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모의 공중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은 욜로 버전 8이란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버전으로 해당 AI는 최신 적외선 이미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AI 조종사는 미국 F-15 전투기의 꼬리 날개에 있는 1.5m짜리 방향타나 2m짜리 승강타 같은 작은 제어 장치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의 비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상대가 회피 기동을 펼치기 전에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시간이 1000분의 1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AI 기술력은 자신들이 기존보다 10배나 더 효율적으로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을 것이란 헛된 기대감까지 불러오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껏 전투기의 기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간의 공중기동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불가능을 허물고 F-15처럼 압도적인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어디까지나 중국 측의 주장에 머물러 있을 뿐 제대로 된 실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중국이 실험 결과를 얼마든지 과장하였을 확률은 충분한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이론상의 재원으로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니 중국의 첨단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는 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게다가 모의 공중전에 참여한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도 이번 실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기체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조종사의 허접한 공중전 실력은 이미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에이스 조종사였던 리중환은 공식 강연을 통해 중국이 태국에게 참패한 이유를 밝혔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조종사들의 훈련이 빈약하고 전술 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손꼽았습니다. 리중화의 발언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실전과 비슷하게 중국 전투기를 공략했으나 중국 조종사는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었으며 적의 공격을 어떻게 회피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실전 능력이 뒤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들의 수준은 AI 조종사와 치른 이번 모의 공중전에서도 적지 않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를 상대할 때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유진영의 조종사를 상대할 때는 제 아무리 AI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투기에 AI 조종사가 탑재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에도 자국 조종사들과 AI 전투기 간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훈련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은 F-16 전투기에 AI 조종사를 탑재한 후 유인 전투기와 610m까지 근접하여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훈련을 실시하며 미래 공중전에 대비하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5, 6년 이상 AI 조종사와 모의 공중전을 끝없이 시도하는 미국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과 작전 교리를 수립하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등장한 중국의 AI 조종사가 실전에서 미국 전투기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미래 공중전의 핵심 무기 체계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장착된다면 중국의 AI 운용에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대응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AI 조종사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의 기동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아예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데요. 이는 중국 개발진들도 인정한 단점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레이저 무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AI 조종사는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소형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KF-21 등 전투기에도 레이저 무기 장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 이후 전투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쯤에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군 당국과 관련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중국이 AI 조종사를 실전에 활용할 때가 된다면 한국은 KF-21과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력이 자유진영의 주력 전투기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아직 구멍이 많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한국은 2030년 이후부터 완전 자율형 AI가 FA-50을 조종하여 KF-21 유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2027년에는 유무인 편대 비행과 자동 표적 식별, 회피 비행 등의 실증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FA-50의 무인 전투기 개량을 위한 AI 연구 비용에만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국도 AI 조종사를 활용하여 아군의 작전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아직 불완전한 AI 기술을 완전히 맹신하는 것보다는 유인 조종사가 탑승할 KF-21과 편대를 구성하여 유무인 체계의 장점을 혼합하고 단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공군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데, F-35를 비난하는 머스크에 맞서 미 공군 장성들은 여전히 유인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언젠가 AI가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장에서 내리는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무조건 AI 조종사가 적 전투기를 모조리 제압할 것이라 믿는 생각은 매우 오만한 판단이며, 복잡한 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인 전투기와 AI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유인 조종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 FA-50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무인 전투기로 개량하되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사람이 탑승한 KF-21이 맡음으로써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AI 기술은 미래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처럼 중요한 기술을 단순히 미국 전투기에 대한 우위 요소로 선전하기만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점은 반대로 우리 공군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외 선전에만 혈안이 된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첨단 기술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